네, 저는 현재 팽목항 현장에 나와 있는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현지 상황이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있는데요. 저희는 팽목항에서 고발뉴스와 팩트TV, 팩트TV와 고발뉴스 공동 생방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상호 기자가 고발뉴스 팀과 함께 보다 정확하고 보다 알찬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준비가 끝나는 대로 저희와 함께 다시 합류해서 공동 생방송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실 5월 2일, 3, 4, 17일째인데요. 오늘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나들이 가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겠죠.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이 시작됐는데 그 연휴를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그리고 그 가족을 기다리는 그 피해자 가족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알찬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작스런 다이빙 철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셨을 수도 있고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종인 대표의 아들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SLR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아들이라고 밝힌 분은 아버지가 철수한 이유는 해경배가 바지선에 위협을 주었고 실제로 접안 중 강력하게 부딪혔다라는 내용의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종인 대표는 민간 다이버들의 생명을 위해서 또는 안전을 위해서 자진 철수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저희 팩트TV가 당시 바지선에서 취재팀과 함께 동승했을 때 그 해경배가 위협을 주면서 또는 위협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뭐 일 당할 때마다 참 어이도 없고 어떤 때는 참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 진짜 어이없는 일들이 막 일어날 때는 서운했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 두렵기도 했어.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이거 지금 배를 운영한다는 거는 그 해경 전체에서 알고 있을 텐데, 이 현장에서 다이빙도 또 딴 친구들도 하고 있고 자기 동네들도. 근데 배를 갖다가 여기 그 속도로 평상시에 그 속도는 안 돼요. 근데 일부러 이 배 있는 쪽으로 꼭 일부러 하듯이 혹평하게 나왔어. 그럴 일 없겠지만, 네. 그런 우연인데 없겠지만, 정말. 아니 그리고 다이빙 하는 데는 모든 배들은 서행하게 돼 있어요. 서행하게 돼 있고 꼭 붙여야 되면, 배를 접안시켜야 된다면 그 장소에서 좀 떨어진 데로. 그게 국제적인 룰인데 그 배 엔진 걸고 그 고속으로 오는 거 맞죠? 그래서 참 아직도 이 답답하고 그런 건 있어 아직도. 네, 영상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알파 잠수의 이종인 대표,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 잠수 중이고 알파기를 개양한다라는 거기서 알파를 따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잠수 중인 배에 접안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논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경은 이렇게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스크류 쪽이 다이빙벨 쪽으로 향해서, 즉 반대로 접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장 취재팀의 증언에 의하면 멀리서부터 그 스크류의 그 파도를 일으키면서 다가왔다고 합니다. 즉, 왜 저런 행보를 보였을까라고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장의 국민TV와 팩트TV 취재팀은 멀리서 다가오는 그 해경배를 관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의구심이 현실이 된 것인지 아닌지는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다이버들이 국제신호법상 알파기를 개양을 했을 때 이를 무시하고 가까이 접근하고 고속 운항을 하는 선박이 있다면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상의 경계상 의무 및 14조 상의 안전속력 항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6조 1항 제5호로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이버들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는 것이겠죠. 해경이 당시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 실제로 해경 측에서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취재팀이 모두 철수하고 약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알파 이종인 대표는 자진 철수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그 이종인 대표의 아들로 추정되는 글대로 민간 다이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종인 대표가 철수를 한 것인지, 또는 정말 그의 말대로 실패를 한 것인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과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직전이었죠. 사고 발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방방재청에서 급파한 소방 헬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장에 도착한 그 헬기 다시 발길을 돌려서 이륙한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 상황을 지휘하던 해경이 작업에 혼선을 준다, 또는 이미 상황이 정리됐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모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모두 구조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해경은 그 당시 상황에서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말했거나 또는 작업에 혼선을 준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은 이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헬기들이 빠른 시간에 현장에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한 것인가 라고 밝힌 것이죠. 실제로 4월 16일 낮이었습니다. 오전 8시 52분 최초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 광주에서 헬기가 떴고 36분에는 전남에서 헬기가 떴습니다. 44분에는 전북과 경남 헬기, 그리고 45분에는 경북 헬기, 46분에는 부산에서 소방방재청 소속 헬기가 이륙했다고 합니다. 상시 대응, 그리고 재난 대응에 익숙한 소방방재청 다운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해경은 돌려보낸 것이죠. 무슨 연유인지 해경은 구조활동에 투입하는 것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김현 의원실 자료 내용에 따르면 소방 헬기는 상황 종료에 따라 임무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후에 일부는 사고 인근 해상에서 수색 활동, 일부는 팽목항과 목포 비행장으로 대기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방 헬기와 해경과의 무선 통화 내용에 보면 관매도에서 대기하라, 구조 상황이 있을 경우 요청하겠다, 상황이 종료됐으니 할 임무가 없다, 현장 통제는 우리가 하고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 사고 현장에 항공기가 밀집해서 더 이상 헬기가 불필요하다 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구조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해경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해경이 어떠한 연유로 그런 지휘 체계를 명령 하달했는지 살펴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 소방방재청의 헬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해경은 또 한 번 구조를 지연시켰다 또는 구조 지휘 체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연일 청와대 게시판에 정부를 향한 비판의 글, 그리고 현 정권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글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냉철하게 따졌을 때 현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운다고 해서 지금의 현 상황이 타개되지 않습니다. 즉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통령만 탓한다고 해서 구조 작업이 더 빨라지거나 생존자가 돌아오거나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따졌을 때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현 정권과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는 글들이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오는지는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지,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글이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게재가 됐고 많은 이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를 요구한 것이 눈에 띕니다. 언론을 막아서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언론을 막았다라는 증거가 없겠죠. 그러나 정홍원 총리가 산하기관에 내렸던 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NS를 잘 감시하라고 했었던 그 내용들, 그 공문들을 봤을 때 정말 어쩌면 다른 어떤 여론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언비어 날조가 있다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봅니다. 그러나 바꿔 말했을 때 과연 정부는 올바른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묻고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팽목항 현장에 오늘 광주에서 일반 학부모분 3분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이 세월호 참사와 전혀 무관한 부모들입니다. 하지만 이곳 현장을 방문해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3가지 문구를 말했습니다.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울겠습니다.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라면서 세월호 참사를 겪은 피해자 가족분들을 위로하고 같은 국민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분들의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함께 슬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절히 피해자 가족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네, 2가지 스트레이트 소식을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러니까 정홍원 국무총리는 장례비를 삭감하거나 빼서 보상금에서 제외시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줄 돈을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운운한 것이죠. 하나라도 더 피해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그런 돈 관련 문제를 총리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책임질 일이 아직 남아있나 봅니다. 그런 반면에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장례 사업자의 일이 훈훈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그 장례 이익금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번 수익금이라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나는 이러한 것으로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 그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수익금 5천만 원을 전액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고 하는데 그 장례 사업자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면서 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국민들 스스로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IMF라는 국난이 있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금모으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난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국민들 스스로 일어났죠. 지금 이 세월호 참사에서도 정부의 모습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정부는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안타깝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슬픈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한선교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국가 위기 재난 상황 시에 인터넷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 4년 전이었죠. 공익을 해칠 목적 또는 공익에 위배되는 인터넷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똑같은 법안이 발의됐었습니다. 5년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라는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공익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한선교 의원은 이 공익이라는 단어를 국가재난과 국가위기 상황으로 바꾸어서 똑같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작업에 혼선을 빚게 하면 잘못된 내용이겠죠. 그러나 그 판단을 정부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피해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힘써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금 인터넷 허위 사실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 이 시점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의문스럽습니다. 굳이 지금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똑같은 일이라도 시점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 시점과 의도를 곱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정말 잘못된 일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정부가 당초 발표했었던 세월호 참사 직전 당일이죠. 전원 구조했다라는 오보를 냈습니다. 그 오보를 냈었던 언론과 그 오보를 전달한 정부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만 잡아내려고 하지 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부 측의 책임 있는 대응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벌은 왜 발휘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피해를 받은 또는 잠깐이나마 안도했다가 다시금 격분에 빠진 피해자 가족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어루만져 주고 보상하실 겁니까? 왜 계속 피해와 잘못을 국민들에게만 돌리려고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 행복항 현장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이 애체되는 일들이 이곳 진도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세차다. 잔뜩 찌푸린 날씨다. 이 높은 파도가 수색 작업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상투적 멘트를 기성 언론들이 내뱉고 있습니다. 물론 그 멘트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멘트를 준비하실 때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세찬 바람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느낄 수 없는 여전히 세월호에 갇힌 그리고 구조를 기다리는 실종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론과 정부와 배경이 힘껏 다 할 때입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팩트TV와 고발뉴스 공동 생방송을 진행했고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창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